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적정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걸 수용하고 그에 따른 뭐 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 지나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학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이제 판단을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경우 이제 불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불복을 하는 과정 뭐 절차는 이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이 있는데 이제 보통 행정 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행정 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학교 폭력의 정의를 좀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학교 폭력은 이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해 및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요런 행위들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하는 가해 학생은 보통은 이제 가해 학생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이제 가해 학생 입장에서 오늘의 주제에 대한 좀 답변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본 이유, 그 다음에 조치를 내린 이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조치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 이거를 안 합니다. 왜 학교 폭력 회의 그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조치를 내리게 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좀 너무 중한 조치가 나왔다. 아니면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준은 학교 폭력이 아닌데 이게 왜 학교 폭력이냐? 정말 이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냥 주관적인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기하면 제가 그냥 거짓말 조금 보태면 100% 그냥 기각됩니다. 100% 기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 우선은 정확하게 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조치를 그러니까 왜 첫 번째 학교폭력이라고 왜 이걸 학교폭력이라고 봤는지 두 번째 왜 그러한 조치를 내렸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 정보공개 그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그래서 이제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그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의록을 확보한 다음에 두 가지겠죠.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학생은 두 가지 부류일 겁니다. 첫 번째, 나는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학교 폭력 조치가 나온 경우,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치가 나온 경우. 두 번째,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조치 자체가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는 학생은 주변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에게 폭행, 명예훼손 등을 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그러니까 즉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술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 이런 거를 이제 좀 주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이런 거를 다 제출했는데도 이제 학교 폭력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저도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학부모님들도 있고 저같이 법문 전문가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송 절차처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이제 자료들을 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치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그 다음에 상담 치료 내역서 등 이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그러니까 요 학생이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이 고의성이 낮으며 화해 정도, 반성 정도는 높다는 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피해 학생과 합의가 안 됐으면은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조치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은 학교폭력대책심의회 조치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제 존중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간접적인 자료로라도 그리고 더불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보 공개 청구한 다음 거기서 이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인 법률적인 주장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좀 주변에 이제 변호사님들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도움 받는 게 좋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뭐 말씀을 드리면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그냥 일반 변호사님들 찾아가시면 안 되고 이제 학교폭력이나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들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더 이제 좀 더 큰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변호사님들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적인 지식 가지고 있고 다 사건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건을 많이 다뤄봤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변호사님들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도움 받는 게 좋고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여러 자료와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청구인의 주장, 즉 이제 가해 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